저는 그 당시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부분이 매장 안에다가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이고 커피를 팔아라.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커피 업계에서는 이 발암물질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맛, 향 두 개만 가지고 로스팅했어요. 얼마든지 맛있게, 얼마든지 향이 좋게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를 로스팅할 수가 있어요. 이기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발암물질 걱정 없는 커피. 오늘 이계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여기서 만나 뵙게 되네요. 제가 그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전화도 안 하시고 뭐. 워낙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네. SNS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뭐 먹는지도 알고 그 있고. 방정 맞은 일상을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콩 박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좋은 콩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 콩이 아니라 이게 커피의 연구로까지 이어지셔서 커피도 콩이죠, 그죠? 커피콩. 네. 네. 커피 콩의 어떤 그 중요성을 어떻게 알게 되시고 또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한 10년 전에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에서 발암물질을 분석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 주십시오 해서 저한테 3년간 네. 연구를 맡겼어요. 제가 그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 그냥 캔커피, 믹스커피, 유명한 카페에서 팔리고 있는 무슨 모든 종류의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뿐만 커피뿐만 아니라 원두 커피부터 해서 모든 커피 그걸 싹 다 분석을 했을 때 네. 저는 그 당시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가 조용할까? 아무 말이 왜 없을까? 발암물질이 있는데 있는데도 왜 조용할까? 왜 조용할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공식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2018년 3월 30일이에요. 네. 지금도 이제 2018년 3월 30일인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검색창에 네. 한번 커피 그리고 미국 법원 미국 법원 커피 검색을 치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네.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땅땅땅 내려요. 판사가. 뭐라고요? 뭐라고 내렸냐면, 그 당시에 이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약 90개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안에 있었는데, 매장 안에다가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이고 커피를 팔아라. 그럼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어요. 대신에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를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다. 라는 경고판을 붙이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그 사건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역시 이제 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뭐 커피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반론이 막 돼가지고 지금 약 6년 정도 지났죠.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제 여론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워낙 작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원래 커피는 없던 거예요. 그래요? 원래 없던 건데 로스팅을 할 때, 태울 볶을 때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발암물질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커피 업계에서는 이 발암물질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맛, 향 네. 두 개만 가지고 로스팅을 했어요. 로스팅한 거죠. 커피 업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교수님 저희들은 뭐 강하게 볶지 않고 아주 약하게 볶아가지고 스페셜티 커피 가지고 약하게 볶아서 뭐 산미도 나오고 과일 향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정부 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3년간 분석했던 그 발암물질은요, 약배전할 때만 나오는 발암물질이에요. 약배전이요? 예, 그게 약하게 뭐죠? 볶았을 때. 네. 약하게 볶았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발암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도 2021년도 네. 지금부터 3년 전에 법을 정했어요. 커피에는 0.8 mg per kg, 이제 0.8 ppm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0.8 ppm 이상의 그 발암물질이 있으면 유통을 안 시키겠다라고 법을 2021년도 1월 1일에 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 0.8이라는 기준을 갖고 올 때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어디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 기준을 갖고 왔거든요. 네. 유럽은 0.4예요. 근데 최소한도 우리나라 국력을 본다면은 유럽같이 0.4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0.4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2배로 0.8을 가지고 해서 좀 커피업계에서 좀 느슨하게 노력을 했군요. 해서 단계별로 저는 그 지혜스럽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0.8을 도입을 했는데 2021년도가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그죠? 카페가 장사가 안 될 때니까 그때 법은 발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어요. 법이 있는지를 몰라요. 커피업계에서. 네. 근데 더 큰 사건은요. 발암물질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로스팅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도 있는데다가 커피의 생두는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여름철에 어떻게 유통, 보관,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피는데 그것도 발암물질이거든요. 아, 그럼 볶을 때만 발암물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보관 과정에서도 뭔가 안 좋은 물질이 그렇죠. 발암물질 나올 수 종류가 있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는 제일 큰 발암물질이 첫째는 보관상에서 잘못해서 나오는 곰팡이, 독소. 이건 간암 발암물질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팅 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2가지. 그래서 커피에는 발암물질 총 3가지가 있어요. 로스팅 할 때 2가지, 보관할 때 1가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법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커피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맛있죠, 우리 국민이 커피를? 우리 국민이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5,200만 되나요? 네, 네. 한 사람이요. 1년에 400잔이 넘습니다. 그러면 5,200만이. 한 잔 이상 마신다. 그럼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네. 커피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따진 거죠. 빼면 하루에 석 잔? 속잔, 녹잔도 더 된다는 거죠. 저는 한 2잔 정도는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커피 소비량이요. 아시아 국가 중에 1위거든요. 참 1등 많이 한다고. 우리가 뭐든지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등 이제 민족이라. 과거에는 커피가 이제 기호식품이라서 네. 뭐 기호식품은 뭐 담배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도 기호식품이라서 거기에 뭐 발암물질이 있더라도 담배 피는데 뭐 커피를 가지고 교수님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얘기하냐고. 나는 이제 커피는 나는 기호식품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왜?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니까. 특히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 아시죠? 20대, 30대 그렇죠. 그것도 여성. 맞아. 아이스 커피 뭐 거의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커피 업자분들한테 참 얘기를 내가 많이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전문가 되시니까 로스팅 할 때 발암물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면 안 되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일부러 이걸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그죠? 눈앞에 어떤 이익이 급급한 것도 있고 그냥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신경 쓸 여력도 없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커피 산업 규모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생두가 1조 5천억 채가 수입이 됐어요. 생두가. 그럼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으로 나가게 되면 보통 10배만 하더라도 15조. 네. 그래서 제가 설득 시키다 도저히 제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로스트기를 샀어요. 커피 기계를 사셨어요? 네. 로스팅 기계를? 로스트기 샀어요. 물과 무려 말이죠. 얼마예요? 6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사가지고. 돈으로요? 아 그렇죠. 제 돈이지 누구 돈 가지고 아니 갔습니까? 정부에서 지원 좀 안 해줘요? 아니요. 저는 뭐 정부 지원 과제 같은 건 그런 건 안 합니다. 어. 일단 이제 제 돈을 들여서 이제 6천만 원 정도의 장비를 사가지고서는 얼마든지 맛있게, 얼마든지 향이 좋게 발암 물질이 없는 커피를 로스팅할 수가 있어요. 로스팅할 때 그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정도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해서 발암 물질을 거의 없게 만드는 기술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천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이기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발암물질 걱정 없는 마데톨미 커피. 마데톨미가 무슨 뜻이죠? My dad told me. 아, 이니셜을 따가지고요. my dad. 네, my dad,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준, 나에게 얘기해준. My dad told me. 예, my dad told me 라고 이제 했는. 저는 이제 커피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들은 사업가가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로스팅해서 벌써 건강한 발암물질 없는 커피를 개발해서 벌써 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커피 사업에 경험 없던 사람 중에서 30대에 이 의지가 있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소비자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이걸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사람들 찾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두 팀을 찾았어요. 네. 남자가 한 팀이 있고 이제 여자가 한 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데톨미 팀은 여자 팀입니다. 네. 여자 팀에서 좀 더 섬세하게 먼저 지금 이제 한번 이걸 사업화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커피 문화를 좀 바꾸고 커피를 좀 이렇게 노력해서 네.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 향이 좋은 커피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커피가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좀 위가 쓰린다거나 뭐 이런 분들 커피 좀 꺼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마셔도 괜찮을까요? 위가 많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이제 커피가 사람한테 좋으냐 나쁘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네. 커피는 뭐 이제 이 속에 항산화 물질도 있는 건 사실이고 커피는 또 여기서 나는 아로마, 향 때문에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서적인 면에서. 예. 그래서 위가 쓰리거나 좀 아픈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꾸역꾸역 드시지 마시고 그때는 연하게 차같이 만들어서 네. 커피 향만 즐기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커피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신 우리 이계호 박사님 직접 커피를 개발하시고 커피를 볶으시고 커피를 건강한 커피를 전파하고 계신 분 MDTM. 네. 이게 약자가 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그런 뜻이랍니다. My dad told me 그런 뜻. 저희 탐나는 일상에서도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건강하게 맛있게 향기롭게 커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